파이브 러브랭귀지는 게리 체프먼 박사가 1992년 자신의 책에서 개념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가가 핵심 개념으로서 시초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였으나 현재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가지의 러브랭귀지에는 사랑이 담긴 말, 즉 언어적 표현, 신체적, 정서적 터치, 함께 가치 있는 시간 보내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도와주는 서비스, 그리고 물질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즉 러브랭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러브랭귀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지, 호모들의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현생에 치여 사랑은 어렵기만 한 아기 사자, 아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아기 사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러게요, 아사님. 요새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려웠었는데, 간단한 근황 토크 한번 부탁해요. 저번에 이제 저희 삐뽀님과 함께 쓰리썸 하면서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맞아요. 그날 사실 저희가 녹음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송을 너무도 이런 절제 없이 이성의 끈을 놓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아하, 생각을 했는데 방송 나온 거 네.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이제 운파님이 끊고 편집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요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열어도 T 어플로 사람들을 이게 뭐 뜨문뜨문 만나가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정착을 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찾지는 아직 못하신 거군요. 맞아요. 맞아, 그게 참 쉽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안정적인 연애가 필요한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뭐 또 요즘 불경기잖아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든데 제 아, 자리 잘 지켜야죠. 그럼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가끔씩 외로울 때 맞습니다. 외로울 때 팟캐스트 녹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항상 그러면서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음파님을 되게 기다리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오래 되게 잊고 있으면은 음파님이 딱 연락을 주셔서 이제 아사님 차례니까 준비하세요 이러면 드디어 내 차례구나 이러면서 맞아요, 기쁜 맞아요.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 만났잖아요. 그쵸. 먼저 오프라인으로 먼저 만났었죠. 어 지금 운파님이랑 헤어진 지 한 5시간? 네, 맞아요. 6시간 됐나요? 5시간, 6시간 전에 같이 있었는데 네. 오늘 사실 되게 아팠는데 어제부터 콧물이랑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요새 또, 거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네. 감기가 쉽게 걸리죠. 맞아요. 거의 그래서 어젯밤에 페트병 한 2병 분량 정도의 콧물을 막 계속 이게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퉁퉁 부은 상태에서 운파님을 만났는데 운파님이 되게 친절하게 저한테 병원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만난 그 근처에 있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대체 휴일이고 그런 네이버에 영업 중이라고 써 있어도 대체로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네요. 운파님한테. 많이 나아졌네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계속 코맹맹이 소리 나가지고 지금도 뭐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덕분에 좀 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아팠었기 때문에 약간 아픈 기색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거나 아니면 약을 빨리 먹어야 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면역력은 스스로 이제 병원을 이겨내면서 생기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이따금씩 드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객기를 부릴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희가 아플 때는 빠르게 약을 먹어야 된다. 회복이 더 이상 안 된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아사님께서 그냥 병원 가야지 하는데 그럴 때 특히 약간 아플 때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주지 않으면 사실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귀찮아서. 뭐 금방 낫겠지. 약간 이런 음, 마인드라서 억지로 어, 빨리 갔다 오라고 했죠. 맞아요. 서로 꿀팁을 되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운파님한테 오버도스를 적극 추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오버도스, 비타민 C 오버도스. 저 오늘도 4000ml 땡기고 왔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아, 같아요. 네. 특히 뭔가 바쁘거나 힘들 때 뭐 반짝하게 하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100% 뭔가 알아 누웠을 스케줄을 끝내고 나서도 그냥 잔잔하게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오버도스, 비타민C 오버도스 음, 한번 음.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게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몰라서 사실은 저는 단기적으로 바짝바짝 땡기고 있는데 또 뭐 주기적으로 그걸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루틴을 삼아서. 네네, 있어요. 그게 또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평이 비타민C는 그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면은 수용성이라고 해야 네, 되나? 수용성 그래서 비타민이에요. 맞아요. 몸 밖으로 다 배출되니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요법들에 비해서. 맞아요. 이게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니까.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설이 길었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했고, 사실 오늘 주제, 특히 아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러브랭귀지를 고른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지요? 네, 두 가지 이유에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사실 아사님도 그렇고, 삐뽀님, 그리고 닉님, 전부 다 영어 회화 모임에서 만났다고 직전 에피소드인 삐뽀와 함께한 게이 모임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아사님을 처음 만났던 세션의 주제가 러브랭귀지였어요. 아, 맞아요. 그날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모임에 그렇게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운이 좋게 그 세션의 리더를 맡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때 예, 러브랭귀지를 했었죠. 그때 되게 운파님에 대한 첫인상이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그런가요? 어떻게 남아있나요? 다들 운파님 얼굴을 못 보시잖아요. 근데 운파님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 그쵸, 그쵸. 굉장히 남다른,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남다른 외형이 있는데, 이제 영어 네. 모임이니까 그런 부분이 영어랑 시너지를 맞춰가면서 되게 교포인가? 아니,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나? 네. 하는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되게 멋있다.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되게 뭐 보시는 분들은 그 운파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잘생기고 아우, 어, 감사합니다. 영어 모임 좀 더 나가도 되게 괜찮겠어. 약간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렇군요. 맞아. 사실 그래서 다들 약간 저를 보고 나서 혹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나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또 스타일도 약간 운파님이 그렇게 무신사틱하게 입지 않으세요. 좀 편하게 입죠. 좀 되게 스포티하게 입죠. 아메리칸 캐주얼 어페럴 약간 이런 느낌 까라로 입고 다니셔가지고 맞아. 출구미가 약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랬군요. 좋게, 다행이다. 왜냐면 사실 이제 아사님이랑 옛날에 처음 녹음했을 때 그 영어회화 모임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었고, 그래서 그 영어회화 모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상이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환상을 제가 지켜드렸군요. 아, 그쵸. 영어 모임에 대한 환상은 근데 그날 이후로 한 3주 안에 깨진 것 같긴 한데 정말 왜 다양한 3주 안에 깨졌죠?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렇죠. 저도 정상은 아니니까요. 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모임에서 쫓겨나지 않고 아직까지 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들과 또이또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깊게 알면 멀리서 봐야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임이라는 게 특성상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옆에서 겪다 보면 여러모로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어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나.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운파님이 오시면 그날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어? 그래요? 그냥 그런 걸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좋아요, 좋아요. 결국에는 사실 저희가 얼굴 확인 불가능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아사님이 나오셨을 때 출석률이 높은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밑바닥을 보여주고 실체를 좀 깐 후에는 다들 이제 멀리 하시더라고요, 저를. 정말 그 독장미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시기 아, 때문에 무슨 미요? 독장미미, 아, 독장미. 그게 뭐예요? 독장미. 독장미가 뭐예요? 그냥 장미도 아니고 이제 장미가 어,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 음. 다가가면 가시 때문에 아프잖아요. 아, 어.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독이 있다. 맞아요. 그, 많이, 상대방의 마음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사님도 모임 어디 가면은 한 인기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유, 그,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언니가 더 예뻐요 하고 칭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그쵸, 그쵸, 그쵸. 언니가 더 예뻐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음, 예뻐요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애초에 이제 아사님이랑 러브랭귀지로 닿았던 연도 있었고 사실 그 세션을 통해서 저도 러브랭귀지의 개념을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 제목이 러브랭귀지인 거예요. 음, 아주 유명한 보이그룹이죠. 맞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풋풋하고 사실 제가 이제 재미교포 추구미에서 요새 약간 청순 더 이상 더 나이 들기 전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청량 청순 까라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투바투에서의 추구미는 누구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 사실 달성할 수 있는 미는 아무도 없고요. 거기 중에 다 너무 잘생기고 다 너무 훈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제가 좀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씨. 연준 씨. 왜냐면 연준 연준 씨는 씨. 청순인데 거기 약간 퇴폐 섹시가 살짝 섞여 있어요, 항상. 음, 마냥 깨끗하진 않은, 맞아요. 근데 이제 청- 최종적으로 청순 까라로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수빈 씨가 최고봉이지 않나. 아, 수빈 씨. 수빈 씨는, 그쵸. 사실 투바투 사실 연준 씨 아는 척 했는데 얼굴 잘 모르는데 수빈 씨는 저 알아요. 그 아디다스 그 남자 유명하죠. 독보적인 페이스의 소유자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네. 투바투 자체가 컨셉이 처음에 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에이시안 보이즈에 대한 환상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약간 진짜 되게 여리여리한 소년들인데 되게 막 약간 프릴 많이 달린 옷 같은 거 입고 근데 그 와중에 음, 살짝 섹스 어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섹슈얼한 어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쵸.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그 청순과 섹시 그 사이 어딘가를 계속 추구해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분들이 데뷔할 때는 진짜 실제로 그런 게 느껴진 나이였었고, 맞아요. 혹시 연차가 쌓이니까 그쵸, 그쵸. 좀 탈피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뭐 마냥 막 그렇게 수용 가능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 되게 극을 다했죠. 와,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데뷔할 수 있지? 정도로 쇼킹했었어요. 어느 날 머리 위에서 뿌리 자랐다 음, 하면서. 어, 지금 들어서 쇼킹하네요. 뭐 무슨 승강장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어디서 널 기다릴게. 맞아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릴게. 어, 노래는 모르지만 그 제목만큼은 기억에 뇌리에 남는.
맞아요. 되게 특이한 컨셉으로 그런,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이 Love Language이고 거기에 메인 후렴구가 What's your love language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해요. 어, 그래서 저는 그쵸. 그래서 좀 전 당황스러웠던 게 음, 나 러브 랭귀지 사실 제가 1화인가 2화 때에 둔파 씨랑 녹음을 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이 러브 랭귀지라는 음, 주제는 한 번쯤은 팟캐스트에서 꼭 다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 네.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 이거 알아요라고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껴두고 있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 우리 러브랭귀지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발매해 버리니까 이거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덜컥 들어서 얼른 아사님이랑 같이 녹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노래가 사실 그냥 너를 알고 싶어 너는 사랑할 때 어떻게 하니 그냥 이렇게 구애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러브랭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좀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쓴 것 같아요. 러브랭귀지는 사실 MBTI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오히려 MBTI보다는 덜 복잡하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게 별로 없고, 그쵸. 그냥 나의 우선순위만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오히려 좀 더 쉽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MBTI는 여전히 좀 친숙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그보다는 좀 더 이해도가 좋지 않나. 저도 러브랭귀지를 이번에 사실 저한테 토픽을 주셨을 때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해봤어요. 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까 그 카페에서 같이 네. 해봤는데, 네. 어, 왜 이걸 처음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세션에서 이 내용을 다뤘으니까 네. 금방금방 이걸 빨리 숙달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좀 천천히 뜯어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 그쵸. 많은 경험이 실패 쌓였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러브랭귀지가 되게 보편적이고 오히려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MBTI보다 더 실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되게 프라이빗한 거를 깔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럴 때 보통 뭔가 조언 아닌 조언? 내가 생각하기에 연애를 할 때 서로 애인과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팁 몇 가지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게 러브랭귀지가 있었어요. 음, 근데 왜냐하면 러브랭귀지 자체가 사람이 각자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형태와 형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애인과 싸우거나 갈등이 네, 있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느껴지는 오해라든지 아니면 음, 나는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잘 못 받아들여 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표현하는 사랑을 내가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 뭔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럴 때 러브랭귀지라는 개념을 알고 이것도 이제 그냥 구글에다 러브랭귀지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면 그 MBTI처럼 그렇게 선택 이지선다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고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되게 금방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사님도 그 테스트를 하는 거를 봤었는데요. 아, 맞아요. 빨리 하면은 5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면 내가 어떤 형식의 사랑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러브 랭귀지에 프라이어리티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나는 이래서 얘랑 이걸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파님은 원래도 계속 그 러브랭귀지를 테스트를 해오셨던 건가요? 안 그럼 그때 세션 때 하시고 그 기록으로 계속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다시 하셨는지. 아, 저는 그 세션 때 러브 랭귀지를 처음 알고 나서 그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거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마다 러브 랭귀지를 다시 해봐요. 아, 되게 잘 활용하시네요. 맞아요. 저는 그 세션 이후로 한 번도 그걸 연애에 활용해봤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러브 랭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착 아닌 집착? 약간 맹신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세션에서 러브 랭귀지를 알았을 때, 그 즈음에
그 만나던 사람이랑 되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음, 뭐 근데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러브랭귀지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음. 방법에 대해 좀 심취하게 됐죠. 그러면은, 최신 업데이트는 언제 버전인가요? 최신 업데이트는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각자의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미 인트로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러브랭귀지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랑이 담긴 말이라고 해서 언어적으로 사랑해, 뭐 보고 싶어, 좋아해라는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터치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서로 손을 잡는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를 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조건 같이 있는 절대적인 시간적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애정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항상 원래는 육체적 터치가 항상 1위였고 음, 그리고 2위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도와준 서비스였었어요. 음, 근데 최근에 해봤을 때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압도적 1위로 나왔고 어,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이 2위로 나왔습니다. 언어적 표현이 원래는 하위권이었나요? 운전 하위권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 순서를 다시 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1위가 봉사가 지금 1위가 된 거고 네. 2위가 언어, 언어적 표현. 네. 3, 4위도 있나요? 3, 4, 5위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3위가 물질적인 선물이었고 네 번째가 신체적 터치고 다섯 번째가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음, 그래서 결국에 저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 되게 저랑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그러면 아사님은 어떻게 순위가 되나요? 저는 일단은 언어랑 시간이 공동 1위. 그리고, 언어랑 시간이 공동 1위. 네, 그 스킨십이라고 하죠. 이게 콩글리시인데 스킨십이 그 다음 순위. 근데 거의 비슷해요. 언어, 시간, 스킨십이 거의 스킨십. 똑같고, 네. 그리고 봉사가 낮고, 제일 네. 낮은 게 선물인데 선물은 전 점수로 나왔거든요. 네. 선물이 아예 0점이 나왔어요. 와우. 그거 완전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1위의 이유부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각자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1위가 봉사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봉사랑 언어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봉사랑 언어가 1, 2인데, 저는 옛날부터 원래 항상 봉사가 결국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상대를 정말 위한다면, 음,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 말뿐인 사랑 표현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뭐 여러 가지가 바뀌더라도 봉사는 항상 상위권인 것 같아요 러브랭귀지에서.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무조건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받는 입장에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의 봉사가 훨씬 더 큰 의미인 거네요.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 하면은 더 큰 감동을 받긴 하죠. 그럼 보통 봉사를 하면은 어떤 봉사를 하는 편이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시기에 서로 만나는 시기에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아팠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뭐 나를 위해서 약 같은 거를 사서 문 앞에다 걸어놓고 간다든지.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맞아요. 뭐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자주 하는데 근데 근육통이 좀 생겼어. 근데 그럴 때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음, 같이 그냥 뭐 사실 이 러브랭귀지라는 게 서로 좀 겹쳐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사지를 해줄 때 그 스킨십, 신체적 접촉보다는 그 마사지를 해주려고 상대방이 하는 그 노력, 음, 그리고 그걸 해주는 배경, 나를 얼만큼 신경 써주는지, 약간 그런 거에 더 음, 의미를 두는 거죠. 맞아. 가끔, 그러니까 저는 1등을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하긴 했는데, 언어적 네. 표현이 아무리 그 말에 진심이 담겼다 해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그 행동이 주는 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말뿐인 그러니까 허울뿐인 말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말과 함께 행동이 같이 병행되면 진실성이 느껴지죠.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그 진짜 허울뿐인 말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언어적 표현이 되게 낮았어요, 순위가. 음,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허울뿐이더라도 그래도 계속 표현해주고 말로 이야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2위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거의 봉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하게 저의 러브랭귀지의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적 표현이 1위잖아요.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접촉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가 같이 거의 공동 1위라고 하셨죠. 맞아요. 네, 걔네들이 전부 다 1위인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데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1위가 나왔을까요?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또 새로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이제 이상향을 좀 추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아,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저는 네. 뭐 동어 반복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로써 저를 존중해주고, 저와 함께 많은 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서로 터치를 하는 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하. 그쵸. 아사님의 러브랭귀지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스킨십이 1위일 줄 알았어요. 어, 그래요? 아, 그 저 여러 사람한테 좀 치근대긴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아사님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주변 그 굳이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밀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걸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을 평소에 해왔어서 그래서 아, 스킨십이 당연한 애정 표현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는데, 이제 사람 봐가면서 하긴 네,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보통 이 친해질수록 뭔가 팔뚝을 만진다든지 맞아요. 같은 시기에 되게 인티메이트한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 보내기. 시간 보내기. 그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여태까지의 아사님의 간단한 연애 서사들을 어쨌든 저는 전에 들었으니까 그랬을 때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과 보내는 시간에 좀 더 가치를 두지 않을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내가 만나는 게 디폴트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너를 어, 만나야 되지만, 지금 사정상 너를 못 만나기 때문에, 너를 만나는 시간을 잠깐 유보한다.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동거해야겠다. 그러면 좋은데, 저를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어딘가엔 인연이 있겠죠. 어딘가에 인연이 있을 거고. 네네.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각자 연애를 하면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상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네, 그럴 때 아사님의 연애면 일단은 주말에 집에서 쉬어야 돼요. 단둘이. 아, 단둘이 쉬고 너무 좋다. 네.
약간 느지막히 일어나서 둘 중에 한 명이 뭐 짜파게티 먹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 좋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둘의 행동 반경은 침대와 주방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일단은 그럼 너무 좋네요. 네, 그 상태로 서로 뭔가 넷플릭스나 뭐 OTT 서비스를 통해서 뭐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데 아니면 각자 핸드폰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침대 같이 누워서 뭐 팔베개를 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옆구리나 다리 하나를 붙여놓고 좀 이렇게 늘어지는 주말을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사님의 행복한 연애가 아닐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상상했는데 행복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각지 데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긴 하겠지만 뭔가 디폴트 값으로 아사님은 행복한 연애를 한다 하면은 서로 약간 그런 좀 늘어지는 가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대와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그리고 제가 일단은 선물이랑 봉사가 왜 나 이렇게 낮게 나왔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독립성을 좀 추구하는 타입이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과 내가 네, 동등한 관계에서 나는 내 주관을 갖고 행동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봉사랑 선물은 약간 음, 그것들과 비춰봤을 때 좀 반대적인 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포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이걸 내가 해준다기보다는 남한테 이걸 바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봉사를 바라고 상대한테 선물을 원하고 음, 상대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질문지의 답변들이. 그래서 좀 끌리지가 네네.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선물과 봉사는 추구하는 사랑의 이상향과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네. 있겠다. 왜냐면 이제 네. 보통 봉사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주는 거, 진짜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상대를 위해서. 네네. 근데 이제 주는 행위보다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셨군요. 아, 맞습니다. 약간 질문이 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아, 맞아요. 그닥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음, 나를 좀 그래도 몇 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너랑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거지. 뭔가, 네,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제 과제를 네,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를, 별로 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막 오히려 내가 피곤할 때 그 사람이 막 픽업으로 와준다고 하면은 저는 뭔가 제 마음이 더 불편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음, 이해했어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를 끼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물질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상대방의 노력, 시간,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손실인 거잖아요. 아, 그쵸. 그 사람도 쉬고 싶을 거고 돈을 모으고 싶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손실이 부담스럽고 각자가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존중하고 개인의 것을 지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질적인 선물과 봉사는 좀 후순위에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바라는 게 없을 때 만약에 제가 바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봉사나 뭔가 나를 위한 선물을 줬을 때 오히려 더 저는 그럴 때 훨씬 그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바라지 긍정적이죠.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걸 줬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코로나 때 격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애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애인이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집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약 봉지를 문거리에. 이렇게 문고리에 건 예, 것처럼 예. 과일이랑 과자랑 이런 오, 기타 등등 것들을 약 같은 것들 이렇게 제 집 문고리에다 했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스윗하다. 네. 그런 걸 보면 선물이 아예 싫은 건 아닌데 그쵸. 그냥
제 관계에서 봤을 때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뭐 즐거운 이벤트인 거지. 음, 그 음.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해도 그 제가 러브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리고 뭐 물질적인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시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아사님이 네. 보기에는 네, 그것을 내어준다라고 느끼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봉사를 해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생각해 주느냐에 좀 더 집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되게 그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진심이 많이 담긴 어떤 거를 받았을 때. 그쵸. 특히 봉사 같은 경우는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해줘야 진짜 봉사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서 음, 담기는 그런 상대방의 고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부분은 진짜 선물에서 잘 보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근데 물질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 받아온 교육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건 좀 부담스러워요. 음, 이제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결국에는 어쨌든 물건이라는 것은 구매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검소한 삶에 대한 이상향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음, 뭔가 그렇게 좀 과하게 구매를 한다? 아니면 나한테 정말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닌데도 선물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물론 받으면 좋긴 하죠. 받으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방이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가지면 좋은 것들을 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약간은 좀 낭비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필요는 없었는데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물질이 좀 낫습니다. 이제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재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은 그 선물을 저도 이제 선물을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려면 무조건 그쵸? 가까운 지인이든 뭐 개를 모아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든 근데 그 맞아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될 거 진짜 많고 근데 그런 게 고려가 잘 되는 선물은 정말 그거 자체로 저는 이제 선물에 빵점을 주긴 했지만 음. 그런 선물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예. 네네. 최근에 삐뽀님이 네. 저희 영어 그룹 다른 분한테 선물을 줬는데 네. 그 삐뽀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진 선물들이어서 되게 놀랬거든요. 어떤 선물이었어요? 그때 러닝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러닝용 양말을 사줬어요. 너무 좋죠. 맞아요. 그리고 그 러닝 이제 뭐 러닝맨님이 네. 러닝하는 친구분이 그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 브랜드의 바디워시를 사줬더라고요. 너무 스윗하다. 진짜 그런 배려와 네. 생각이 진짜 스윗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또 꺼내 보았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러브랭귀지를 근데 알고 나서 어쨌든 관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러브랭귀지를 좀 더 맹신하게 되고 이것의 효용 가치를 되게 높게 판단했던 배경에 그걸 알게 됐을 때에 그때 만나던 친구랑 많이 싸웠는데 그 갈등이 러브랭귀지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는 가치 있는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게 애초에 제가 뭔가 바쁘게 사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신 편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애인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늘어지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물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긴 한데 그 시간 자체가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절대적인 시간적 양이 저에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갈등이 있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절대적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 친구는 러브랭귀지 1위가 함께 같이 있는 시간 보내기였어요. 음, 이제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그때도 두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그 친구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뭐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할 게 있고 세금 계산서 떼는 거 뭐 아니면 뭐 서류 같은 거 작업하는 거를 되게 잘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처리들을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거고 그 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미리 다 항상 챙겨줬었단 말이에요. 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저만의 애정을 표현했었던 건데 사실 그 친구는 그 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이 러브랭귀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만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애정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실 못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음, 뭐 얘는 나를 뭐 사랑한다고도 표현을 곧잘 해주고 뭐 바람을 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본인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 필요하다고 할 음, 때마다 잘 도와주고 근데 뭔가 부족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애정이 이 관계가 나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해서 좀 찡얼찡얼 거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계속 뭔가 불안해하고 저에게 애정을 확인했던 이유가 알고 봤더니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맹신을 하게 됐군요. 그걸 딱 이렇게 명쾌하게 찔러주는 맞아요. 그런 해법이 돼가지고 러브랭귀지가. 맞아요. 둘 사이의 갈등의 메인 이유를 바로 찾아내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관계가 많이 발전됐었는데 뭐 결국엔 헤어졌습니다. 결국엔 러브랭귀지 차이로 헤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해와 감성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음,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또 제가 만약에 상대를 더 많이 배려했었으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어야 됐는데 또 제가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간극이 좀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그 운파님이 생각하는 또 원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용한 러브랭귀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상대방이 표현하는 그 애정의 정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로에게 닿지 않았던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좋았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언제 와? 빨리 보자라는 게 이제 운파님한테는 부담으로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 그게 저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 저는 어떻게든 상대방이 그게 러브 랭귀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적 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리고 아까 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만나는 게 디폴트 값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폴트 값이 저는 못 됐죠. 결국에는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보내는 음, 시간이 디폴트고 만나는 건 이벤트다라는 게 잘 안 바뀌어가지고 결국엔 헤어지게 음, 됐죠. 지금도 퀄리티 타임이 가장 최하이잖아요. 그쵸? 가장 낮아요. 아, 그럼 그 부분이 제일 간극이 큰 부분이었네요. 그분의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1위인 사람과 최하인 사람의 만남이 그 간극이 극복이 안 된 부분이 네. 러브랭귀지에서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지 않나 하고 지금 대입해 맞습니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러브랭귀지를 알기 전과 후에 관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죠. 사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아, 이래서 서로 세대 차이가 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좀 납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좀 재단을 하고 뭐 노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음, 러브랭귀지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된 거죠.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더 진척시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판단하는 되게 좋은 척도가 됐죠. 그렇네요. 한번 사실 저도 지금 이 러브랭귀지 테스트를 다시 하면서 오늘의 레코딩을 또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또 저의 X들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개념을 알기 전후에 이제 관계에 대한 인식인지 사실 오늘 얘도 대입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확실히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의 러브랭귀는 그거였구나. 내가 그걸 음, 캐치하지 못했고 나는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아니까 나는 계속 그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한번 또 재정립하게 되는 맞아요. 시간이 되었었겠네요. 뭐 사실 데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어서 다 궁예긴 한데, 저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사실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해서 러브랭귀지가 달랐던 딱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뭐 사실 많기는 한데 지금 다 얘기할 순 없고 네, 대표적으로 안 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네, 1순위로 말한 게 이제 인정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으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네, 근데 제가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아홉수? 맞아요. 아홉 수였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모를 게 너무 많아요 했는데 되게 좋은 조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 이 조언이 되게 너무 좋아서 이 친구한테 나 오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게 되게 나는 되게 공감이 됐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네. 친구는 그 뭔지 아시죠? 부정어로 시작하는 친구. 아니라고 하면서 반박부터 시작하는 친구. 오케이 세상이 비판적이구나.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기 맞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아니로 시작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세상을 다 비꼬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저에서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텐데, 제 음,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은사님한테 그 맞아요. 은사님이 한 조언에 대해서 그렇게 걔가 의견을 얘기하는 게 되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은사님이고 내가 만약에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을 좀 어떻게 잘못 전달할 수는 있는데 너가 음, 혹시 스스로도 그걸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애인이. 어. 맞아요. 왜 매사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딱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약간 말만 하다 맞아 이 친구는 항상 부정어로 말을 했어. 항상 음, 이렇게 뭔가 비판하려고 하고 매사 평가하는 느낌을 음, 받았어. 근데 음. 그날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자각이 된 거예요. 그게 딱 계기가 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나 근데 이런 뭔가 모습 때문에 너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헤어졌었거든요. 어, 그래서, 네네네네. 아, 내 러브랭귀지가 어쨌든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네. 그런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좀 더 이해해주길 바라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러브랭귀지를 다시 대입해 음,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는 그 언어적인 표현이 그럴 거라고 사실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냥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언어적인 존중도 사실상 그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내용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네. 약간 비판을 자제하고 그 음, 사람을 언어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이제 음. 그게 영어로도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word of affirmation이라고. Word of affirmation,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언어적으로 좀 이제 동의를 해주면서 음.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어떤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의견 자체를
너는 틀렸어. 아니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했어. 라고 그냥 바로 부정해버리는 거는 상호 존중이 없는 행위죠. 맞아요. 그게 꼭 애인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맞아요. 나를 정말 직접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조언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맞아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용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쉽지 않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더 음, 쉽지 않고 특히 애인이 그런다? 밑줄 팔짝 뛸 것 같은데요. 제 성격상 만약 애인이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 하면 저는 그때부터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되게 그런 거를 고맙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납득 가능하면 고마운데 음,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사님 생각이 잘못됐다. 심지어 내가 그걸 거기에 되게 공감하고 감사하고 되게 내 생각에 너무 맞는 것 같아라고 나의 감정까지 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를 싸그리 다 부정해버리면 저의 감정도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좀 결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팩트로 조지는 거는 되게 좋아요. 되게 팩트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시해주는 걸 되게 사랑하는데 음, 근데 거기에 섞여 있는 나의 감정을 부정하는 건 좀 잘 못 참아요. 음, 그래서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파님이 그런 부분을 되게 비판적인 걸 수용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언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러브랭귀지도 모든 걸 커버를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이런 부분에 좀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피지컬 터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이제 제가 되게 인티메이트한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지고 이런 거를 뭐 팔뚝 네, 만지고 이제 어깨 동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실 저도 이제 저를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저 이제 아사님은 본인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상대방이 본인을 만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 특히 막 저 머리 절대 만지면 안 되고 네, 얼굴 만지면 안 되고, 네. 그쵸, 얼굴에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분칠도 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 또 근데 막 얼굴을 꼭 만져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볼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간지럽히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하,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하지 마, 만지지 마. 음. 너도 날 만지자는데 난 널 그렇게까지 만지진 않잖아. 약간 이러면서 하는데, 아, 그쵸. 그게 터치가 피지컬 다르죠. 터치라는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로 뭉뚱그려지잖아요. 뭉뚱그려져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다섯 개 큰 개념으로 묶는데 그 개념 안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네요. 그 음, 사실을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네요. 사실 MBTI도 그렇잖아요. 되게 양극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16개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명 중간범위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그렇게 내향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51대 49면 51로 따라야 되니까 그쵸, 그게 그쵸. 부정확성이 나오는데, 러브랭귀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좀 비약이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네요, 맞네요. 뭔가 좀 더 그 묶는 범위 자체가 되게 브로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이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주제 자체는 되게 좋은데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특히 애인과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자세히 각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운파님은 이전에 연애에서 혹시 러브랭귀지가 같아서 좋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연애를 해올 때, 그러니까 러브랭귀지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그쵸, 2년 전, 네. 네, 저희 벌써 2년 됐어요, 2년이. 어머, 어머, 인연이.
네, 아무튼 2년 됐는데 애초에 그때 싸웠던 친구랑 러브 랭귀지가 너무 달랐고 네. 그리고 비슷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러브랭귀지가 비슷했던 경우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어. 다 끝났으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 성격 차이라는 게 러브 랭귀지에만 국한되진 음, 않지만 근데 진짜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저랑 다른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 다르다는 거에 러브 랭귀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러브 랭귀지가 저랑 같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온파님을 항상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사람이 탐구적인 것 같아요. 어, 보통은 네, 나랑 다르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온파님은 그렇게 나랑 다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랑 다를수록 저의 네. 이목을 끌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본받을 점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에 스스로를 던지는 꼴이기 때문에 아, 지옥 어, 불구덩인가요? 예, 지옥불을 보고 그것에 쫓는 나방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아, 그 뭔가 전장에 뛰어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사실 다르면 다를수록 좋다는데 다르다는 말 이코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음, 이제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연륜이 생기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치도 좀 높아지고 좀 내려놨다고 해야 될까요? 음, 맞아요. 그냥 오히려 이제는 좀 다르면 그래 다르니까 이러면서 좀 넘어가는 옛날 같았으면 달라도 이건 안 돼. 약간 이런 저만의 뭔가 나름의 아집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음.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부분에선 피지컬 터치 맞죠? 피지컬 네, 터치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보통 그렇게 싫다가도 네, 이제 그 궁합이 잘 맞으면은 그렇죠. 다시 정이 싹 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둘 다 이제 피지컬 터치가 굉장히 또 상위적인 랭크를 차지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을 많이 상쇄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쵸, 또 그쵸, 분석을 그쵸.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 음, 피지컬 터치가 서로에 대한 정말 귓가에 대고 나 너 사랑해 약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음, 재밌죠. 피지컬 맞아요. 터치. 네.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육체적 피지컬 터치가 옛날에는 1, 2를 다투는 되게 높은 랭크였는데 네. 약간 좀 낮아진 게 요새 성욕이 없어요. 아,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셔서 그래요. 거기에 그- 쓸 에너지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옛날에는 이제 계속 불끈불끈 하면서 뭔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긴밀한 스킨십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귀찮고. 러브 랭귀지의 변동이 있었네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음, 그냥 옛날에는 막 키스발이 막 이렇게 막 혔었고 격렬하게 막 서로를 탐닉하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을 되게 선호했었다면 요새는 그냥 손잡고 있고 반갑다고 뽀뽀뽀 하고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음,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섞는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지고 그냥 상대방의 나를 생각해서 뭔가를 배려해주면 그게 참 감사하고 좀 정신적인, 멘탈적인 사랑에 음. 좀 더 중점을 두게 되지 않았나.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석욕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현자 타임이 좀 세게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확실히 언어적인 표현은 좀 더 결속하게 되는, 뭔가
평양냉면 같은 거죠. 자극적이진 않은데 곱 그쵸. 씹으면서 은은하게 맛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 게 사실 제가 언어적인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허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걸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영어에서는 I love you가 엄청 큰 뜻이라서 I like you까지 많이 하는데 love you는 사실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것처럼 사실 한국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쓰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오히려 음, 사랑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가벼워 보였거든. 네. 나한테도 이렇게 편하게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 주변 사람 아무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고 그 말인즉슨 상대방의 말에 무게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과대 해석까지 했었어요. 음, 네, 그런데 이제는 약간 사실 이것도 그때 당시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엄청 탐닉했던 그 싸웠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보고 싶다라는 말도 야,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보면 되지. 아니면 보고 싶으면 진짜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뭐 시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네. 만나기 위한 약속을 따로 잡는다든지 하는 그 노력이 결국에 보고 싶다라는 말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티적인 모먼트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충분히, 그니까, 정말, 운파님이 할 것 같은 생각이어서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냥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맞아요. 그 말이 결국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진짜 저 지금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 음, 악동 뮤지션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저도 처음에 되게 의심을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냥 그 말 자체가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음, 너를 보고 싶고, 음, 내 애다름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막 맞아요, 무겁게 맞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맹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에는 맞아요. 그냥 좀 표현이었구나. 그쵸. 음,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담고 있는 의미가 넓죠. 진중한 의미에서 음, 진짜 그 너랑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의 그 사랑도 있고 그냥 가볍게 지금 당장 너를 보고 싶고 너랑 뭔가를 하고 싶을 그러니까 너랑 뭔가 뭐 스킨십이나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은 가벼운 애정 정도도 포함되는 말인 거죠. 음. 저는 근데 그 마음도 뭔가 가볍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든 거잖아요. 맞아요. 확신은 안 들었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쉽게 변할 수 있을지언정. 맞아요. 변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옛날엔 왜 그렇게 그 말을 아까워했나, 너무 내가 안 썼나 또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얘기가 또 살짝 샜네요. 아니 근데 이게 결국 다 같은 얘기니까요. 음, 맞아요, 맞아요. 또 사랑이라는 말도 참 이제 과거보다는 표현하거나 듣는 것에 대한 스스로를 복가치는 게 좀 덜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럼 혹시 뭐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싸웠을 전 연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래서 서로 싸웠구나 했는데 같아서 편했던 적도 있을까요? 어떤 적이요? 러브랭귀지가 서로 같아서 편했던 적. 같아서 편했던 적. 네, 사실 안 맞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같아서 좋았던 적, 저도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같았으면 진짜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갔겠죠. 너무 같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같이 있는 시간 보내기를 되게 잘했었어요. 오, 그분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려고 했었고, 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길이 좀 멀었거든요. 그때 좀 롱디였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아깝지 않고 더 설레고, 그 사람도 그걸 되게 좋아하고, 오, 제가 집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있길, 뭐, 옆에 있길 바랬구나.
네. 그래서 저 사실 좀 집에 가고 싶긴 했는데 그 오래 붙어 그 마음 있으면 알잖아요. 맞아. 혼자 있고 싶죠. 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아쉽다. 같이 있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하. 네. 정말 저한테는 과분한 분이셨는데 네. 또 모종의 이유로 안 되게 되었네요. 같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러브랭귀지가 비슷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 기간이 더 길었나요? 다른 연애에 비해서? 제일 길었던 건 그분이 아니긴 한데 네. 사실 연애가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분과는 정말 러브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분이랑은 한 8개월 정도 만났었는데, 되게 밀도 있는 8개월을 만나셨군요.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는 관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거 러브랭귀지를 하면서 갑자기 그분한테 문득 한번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네. 네. 그러니까 잘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되게 그때 고마웠다. 약간 이런 음, 마음을. 아까 사실 저희 집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봉투 걸어준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롱디인데도 그걸 해줬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건 봉사였지만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그분은 시간인 거죠, 결국에는. 네, 맞아요. 시간을 내주는 데서 전혀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너무 스윗한데요? 정말 좋은데요? 맞아요. 잘 지내고 있어? 듣고 있니?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때 저도 연애할 여력이 안 됐었고, 음, 음, 그분이 사실 제가 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애절하게 남아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좀 독립적인 스타일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네. 그래? 그래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안 돼. 한 번이라도 잡아줘. 그니까 그때 절절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또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게 막혔네요. 그분에 대한 소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랑은 진짜 딱 그분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알겠어, 나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한 이후로 소식은 없었어요. 그게 벌써 아이고야. 3년 전인데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또 연이 잘 음. 닿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또 그렇게 다시 그걸 끄집어낸다고 해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도 맞아요. 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깨진 병은 다시 이어 못 붙인다 주의라서. 음, 맞아요. 그냥 이제는 그분을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음, 응원하는, 맞아요, 맞아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또 드라마를 혼자 써가면서, 좋습니다. 이제 맞아요. 사실 저도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녹음을 준비를 하니까 확실히 그 러브랭귀지로 많이 다퉜던 친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러브랭귀지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지를 감정 빼고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러브랭귀지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러브랭귀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저 혼자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전에 싸웠던 친구, 그러니까 러브랭귀지를 맹신하게 된 이후로 상대방이랑 한 두 번 만난다? 그럼 러브랭귀지 무조건 얘기해요. 2번 만나는 시점에서요. 두 번 만나는 시점에서. 왜 하필 두 번이냐면 아, 딱 두 번이 깊어지기 전에 상대를 파악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맞아. 또 이거 또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볍게. 너 가볍, 혹시 러브 랭귀지라고 아니? 맞아. 음, 그래서 나의, 아주 유서 깊고 어, 훌륭한 테스트란다. 맞아. 나의 지식과 연애에 대한 진중함도 약간 어필할 수 있으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되게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네요. 되게 나의 연애에 대한 진중한 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네요.
누가 이렇게 러브랭귀, 그러니까 음. MBTI는 그냥 유행이니까 아는데 연애에 집중해서 러브랭귀지라는 개념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연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진작에 고민해 본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어, 아주 꿀팁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연애 고수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이미 밟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러브랭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러브랭귀지도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진지한 미래를 좀 더 그릴 수 있는 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대한 사실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상대도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나도 상대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 때 만남이 성사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나는 더 너를 만날 의향이 있어라는 걸 돌려서 말하기도 정말 좋고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너 러브랭귀지라고 아니? 우리 시간 때울 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두 번째 갑자기 러브랭귀지를 물어보면은 네.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아, 너무 진지해질까 봐. 너무 진지해질까 봐. 어허, 아, 어허. 얜 진짜 연애를 하고 싶은 거구나. 약간 이러면서. 아, 텐션이 중요하죠. 이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음, 싶으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연애에 대해서 진지하다라는 걸 어필할 때 러브랭귀지를 많이 사용하고, 음, 이제 그리고 러브랭귀지가 나랑 너무 다르다 하면은 살짝 음, 멀어져요. 음, 달라도 되는데 나의 러브랭귀지 나는 사실 봉사가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왜 봉사가 중요하냐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통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라고 대충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맞아요. 넌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런 거를 원하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왜 사랑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미 근데 처음부터 존중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 음, 또 가볍게 상대방을 이제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괜찮은 방법이네요. 일찍 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연륜이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고르는 기준이 점점 까탈스러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는 봐야죠. 이제 좀 봐야죠. 이제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 또 그만큼 이제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옛날에 20대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 그걸 풍부하게 시간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는 30대가 됐으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필터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스며들듯이 연애까지 가는 관계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 아닌 친구 같은 애매한 텐션이 있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서로 인생에 스며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상대방과 뭔가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하면은 러브랭귀지를 사용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음, 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있어서 러브랭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 저는 사실 MBTI도 약간 남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한 번 훑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인지만 하지, 매력적이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아, 대충 이렇겠다 정도로만 이제 파악하는 정도로만 쓰는데, 네. 이걸 분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누구랑 만나게 되고, 이 사람한테 러브랭귀지 테스트를 요청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기록을 하고, 제 러브랭귀지랑 한번 맞춰보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오. 러브랭귀지를 쭉 펼쳐보면서 내 네. 1순위, 이 사람이 2순위 뭐 이렇게 엮어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자극을 주면서 시너지가 좋을지 네. 이렇게 맵을 그릴 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 아, 토픽을 보면서 했었어요.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이 러브랭귀지를 좀 더 범위를 더 많이 확장을 해보면 친구 사이에서도 사실 친구 간의 우정도 어떻게 보면 애정의 한 형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의 러브랭귀지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이 친구랑 좀 더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때에도 되게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저희 또 이제 모임에서도 네. 한번 서로의 러브랭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사실 우리 저희 서로한테 별로 관심이 너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고 이제 우정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쵸, 그쵸. 아니면 이거 우리 지금 녹음 다 끝나면 단톡방에다가 링크 올리고 각자 해서 결과 올리라고 하죠. 어, 당장 올려. 네, 당장 올려. 하도록 해야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또 제가 또 쌈딱으로서 또 여러 명의 친구들과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랑 트러블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러브랭귀지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서로 서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기가 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처음부터 싫어할 수 맞나요? 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서로 네네.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틀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왜냐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음, 이렇게 상대방을 싫어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서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가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음, 뭔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음. 오히려 이 러브랭귀지가 연애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운파님은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서 러브랭귀지를 다시 테스트를 하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정을 생각했을 음, 때 나의 러브 랭귀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MBTI처럼 조금씩 다 달라지니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각자 코가 석자지만 남의 연애에 또 조언하는 건 쉽잖아요. 남의 연애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쉬우니까 만약에 이 러브랭귀지를 뛰어넘어서 관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하면 참 좋을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제 코가 석자긴 한데요. 아, 이게 너무 많이 오픈하는데 최근에 다수 연애를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연애들을 토탈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끊임없이 좀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랑하라. 연애뿐만 아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음,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그 관계는 안 좋게 끝날 수는 없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는 안 좋게 끝날 수가 없다. 사실 아직까지 잘 안 네. 와닿았거든요. 아,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내 행복의 어떤 오브젝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얻는 관계가 되게 좋다고 요즘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애정을 담자. 어떤 행동에서도. 그게 무조건 막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네. 사람한테 모든 진심을 다하자. 진심을 그러면은 다하자.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뭐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성도 다를 수도 있어서 틀어질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실패가 그렇게 고난하진 않더라고요. 아, 내 진심을 다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자라는 말인가요? 결국 그 말이네요. 후회 없이 사랑을 하는 게, 네. 뭐, 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지 않나 하는 아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까 말까? 이렇게 좀 재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번 내가 상대방한테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저돌적으로 그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 관계를 진척시키는데 몰두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서도 사실 끊임없이 스스로한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또 인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제 저희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우리도 그 정신을, 저는 이제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네, 되게 본받아서 네, 끊임없이 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못 받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네. 그걸 온전히 다했을 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던 게 사실 이제 아사님의 최근 연애 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애 사업 전선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어쨌든 건너서 듣고 있었으니까 보통 그러면 흑화하기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야, 사랑 이거 뭐냐? 그냥 남자 다 똑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진정한 사랑 따윈 없어. 나는 그냥 일방적인 원나잇만 할래. 라고 빠지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사실 그렇게 실제로 얘기도 했었어요. 아, 나 이제 연애는 못할 것 같아. 나 그냥 번개만 하면서 살래. 이랬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마음 먹음이고, 그쵸, 그쵸. 이것은 관계를 대할 때 조언을 드리는 거니 아, 좀 네.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애에 실패해서 경험을 얻은 거는 사실 마지막 연애에서 제가 진심을 다했거든요. 맞아요. 엄청났죠. 저희 실제로 만났을 네, 때도 예, 달려나가시고. 네, 진심을 다했는데 뭐 결국은 잘 안 됐죠. 네. 뭐 누가 그만하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여쭤봤을 때 그냥 그분이 딱 생각한 바가 있었고, 그쵸. 그냥 이걸 듣고 나서 이 관계 끝났다 해서 끝내기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내가 그 관계에서 정말 진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아, 훌륭하네요. 네. 훌륭하네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밀당이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쵸? 밀당 다르죠. 맞아요. 밀당은 다 다른 개념이고 그게 뭐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밀당 무조건 해야 돼요. 정말 네,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밀당도 하는 거다. 약간 이런. 그럼요. 밀당은 네. 나라는 상품을 맛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음, 그리고 밀당을 그쵸, 잘하려면 그쵸. 엄청 노력과 생각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맞아요. 그 미는 행위도 사실 나도 괴롭거든요. 그럼요. 나는 당장 보고 싶고 입술 박치기 하고 싶은데 나라는 음.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내 옆에 더 묶어주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약간 좀 크리피해지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을 나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물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상대방도 그것에 응할 수 있는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나에게 음,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표현하면 질리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음. 관계는 파국에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은 혐오보다 위대하고요. 네. 그래서 운파님의 조언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의 조언은요, 관계를 대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라. 사실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과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노력과 힘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물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것도 그 맛이 또 있기는 하고 그런 순간을 보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인생에 있었을 때. 음, 그러나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상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한 조건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되게 이과적인 또 연애네요.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맞, 규명하고, 맞아요.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ENTJ 특 중에 하나래요. 음, 그 약간 어, 뭔가 성과 네. 달성형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분명 그런 맞아요. 데에서도 공식과 표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맞다. 맞다, 맞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목 아프게, 입 아프게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도 얘기해보고, 러브랭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러브랭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뭐 연애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더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으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사실 되게 운파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게 같이 붙을 수 있는데 어떤 말하는 방향성이 다른 이야기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거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같이 하는 게 좋다. 네. 그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사랑에 진심으로 대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음, 원인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가는, 맞아요. 네.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맞아. 냉정과 열정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아, 냉정과 열정. 좋네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가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레슨 교육 뭐 이러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 줄은 냉정과 열정 사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가 러브랭귀지라는 진짜 개념 하나만으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녹음을 했었을 때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좀 전 녹음과는 또 다르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뭐 느꼈던 점들이 있었을까요, 하사님? 느꼈던 점은 되게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녹음을. 맞아요. 되게, 네. 되게 꾹꾹 눌러 담아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게 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서 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더 얘기하기 편하지 않았나. 애초에 서로 좀 많이 네, 고민해 맞아요. 오던 것들이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확실히, 좀 시행착오 좀 덜 한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결과물을 들어봐야지 나중에 알 것 같긴 한데, 아,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이미 저도 어쨌든 녹음을 하면서 계속 자가 검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사님 네.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했을 때, 근데 여전히 말은 잘 못하는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말도 훨씬 더 유창하게 잘 했던 것 같고, 생각 정리도 되게 빨리빨리하게 잘 됐던 것 같고, 특히 이번 녹음 같은 경우에. 네. 그, 아마 우리가 이미 낮에 한번 입을 풀어서 그런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저희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봐가지고 좀 친밀감 좀 쌓아놓은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음도 생각보다 더 잘 됐던 것 같고,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멋있는 한 줄, 열정과 냉정 사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참 재밌는 녹음이었고요. 또 열심히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갈 거고요.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음파였고요. 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